반갑습니다. 다정한 타로 담사 태경입니다. 자, 오늘은 앞서 다룬 컵 기사가 이제 컵을 들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던 운한 전령이었죠. 강감찬 장군을 우리가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 강감찬 장군이 열심히 달리고 또 부지런히 평화의 물결을 일으킨 그 자리에 더 깊은 깊이를 가지고 있는 정점을 찍는 인물이죠. 이제 자비와 포용 그리고 내면의 가혹한 슬픔을 이제 숭고한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타로 카드 컵퀸 카드를 알아볼 텐데요. 오늘 이 숭고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우리 1월 요담 타로 카드 컵퀸의 주인공은 조선 역사상 가장 고결하다 그리고 완벽하다라고 이야기가 일컬어졌던 국모이죠. 피바람부는 이제 궁궐의 비극 속에서도 이제 원망 대신 자비로 또 세상을 품어냈던, 그리고 세종대왕의 찬란한 성세를 묵묵히 뒷받침했던 여인이죠. 소원왕후 심씨의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일찍이 또 유은이의 컵퀸 모습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화면 잘 보이시죠? 이미지를 먼저 알아보면 이 바닷가와 같이 바닷물이 물결치는 자리, 해변이죠. 해변가로 보이죠. 바닷가 해변가에 이제 왕자를 틀고 앉아있는 여왕의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왕자도 석자지만 되게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고, 왕관이며 의상이며 그리고 들고 있는 컵마저도 확실히 그 화려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장식이 이렇게 달려있죠. 천사장식이 달려있고, 컵 뚜껑은 다른 카드와 달리 뚜껑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바다를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듯한, 그리고 컵을 응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퀸의 모습도 볼 수 있답니다. 자, 이미지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뭔가 절제되어 있는, 코트 카드들이 보통 다 이렇게 절제되어 있는 느낌을 하고 있지만, 인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이미지들은 뭔가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화려함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컵퀸 카드 또한 역시나 간결하고 심플해 보이지만 정리되어 있는 이미지로는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이제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또 간단히 들어가 볼게요. 그 유니버셜 웨이트 기준 이미지이죠. 컵퀸이 앉아있는 왕자는 보면 거친 바위가 아니고 끊임없이 이제 물이 밀려 들어오고 쓸려 나가는 바다 바로 앞에 앉아 있어요. 이 바다 바로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게 감정을 확실히 뜻하고 있음을, 감정의 바다 위에 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감정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마주하고 수용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이
천사 장식이 달린 컵이었죠. 그녀가 이제 이 여왕이죠. 여왕이 든 컵은 다른 카드들과 달리 뚜껑이 이렇게 단단히 닫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내면의 깊은 상처나 슬픔, 감정의 모든 소용돌이를 외부에 쉽게 드러내거나 폭발하지 않는, 그리고 또 스스로 이제 깊은 영성으로 인내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제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이 뚜껑을 닫아두고 폭발시키지 않고 스스로 정제하고 정화하고 있는 것을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뚜껑이 일단 닫혀 있고 이런 모습 자체가 약간 비밀스러운 모습을 또 들고 있어서 카드 리딩을 할 때는 약간 비밀리에 있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비밀 숨기고 있는 이렇게 그런 키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왜냐면 이것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로 했을 때는 회피성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 또 바다를 응시하는 이제 깊은 시선, 우리 컵과 바다를 함께 응시하는 모습과 같은 각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외부 물리적인 자극보다 이제 내면의 직관, 본인의 이제 목소리죠.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내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타인을 향한 깊은 공감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요 컵퀸 카드가 지니고 있는 또 키워드를 알아봐야 되겠죠. 이 컵퀸 카드가 나오면은 정방향으로는 역시 네찌님 어서 오세요. 정방향으로는 확실히 우리 감정에, 그리고 또 어머니와 같은 자비로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 자비로움이라는 키워드를 빼놓고 볼 수가 없어요. 특히나 컵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정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마음. 그래서 조금 이성적인 쪽으로 흘러가기보다 감성적인 것, 감수성 뭐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용하고 있는 그 따뜻한 성격을 많이 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방향의 키워드로는 자비로움과 함께 깊은 공감이죠. 깊은 공감과 모성애, 그리고 직관력, 수용성 등을 나타냅니다. 또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면 이제 감정적인 안정을 뜻하기도 하고 헌신, 을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해 두셨다가 카드 공부하실 때 함께 사용을 하고 또 리딩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시게끔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카드가 역방향과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는 감정이 이제 감정체가 과잉이 되면 확실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감정체가 과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잉되는 것 하나만으로도 다른 부가적인 감정적으로 소모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감정 과잉을 시작으로 해서 원망, 그리고 우울증, 자기 희생의 한계, 현실 기피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코트 카드 컵퀸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는데요. 오늘 그러면 우리 컵퀸 자리에 올라 있는 우리 일월묘담 인물부 시리즈 주인공이죠. 소원 왕후, 자 세종의 부인이었죠.
조선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추앙받았던 국모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국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원왕후는 앞서 말한 것처럼 조선 왕조에서 가장 추앙받고 존경받았던 국모 중에 한 분인데요. 그렇게 추앙받고 사랑을 받았던 왕비였지만 화려한 그 왕비의 왕관 뒤에는 잔혹한 그 피눈물의 고난의 연속이 있었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피해 숙청이었죠. 친정 가문의 몰락을 마주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는 소원왕후가 세종과 함께 왕비의 자리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서기 1418년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청천벽력 같은 비극이 이제 궁궐을 덮쳤던 거죠. 상황으로 물러나 있던 시아버지, 우리 앞서 공부했던 태종이 새 왕비의 권력을 굳건히 한다는 명분 아래 이제 소원왕후의 친정아버지인 영의정 시몬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워서 사약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이제 그 시아버지께 친정아버지의 목숨이 쥐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사약이 이미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슬프고 비극적이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가문이 풍비박산이 났었죠. 풍비박산이 나고 우리 소원왕후의 어머니와 자매들은 하루아침에 전가산이 적수되고 변방의 관노, 이제 노비로 전락을 했죠. 조정 대신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또 조정 대신들이 뭐 하나 딱 물면은 시끌시끌 하잖아요. 역적에 딸을 왕비 자리에 둘 수 없다라고 그녀를 폐위하려고 연일 불같은 진짜 상소를 올리고 했었죠. 아유, 정말 생각만 해도 굉장히 머리 아프고 시끌시끌하죠. 소란스러웠던 이야기였는데 이것으로 굉장히 이 일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시기를 겪었는데 우리 소원왕후는 정말 추앙받을 만한 면모를 조금 보여줬던 일들이 연이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비의 자리가 언제 박탈당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그 정말 소원왕후한테는 위기의 순간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모를, 맞아요, 국모의 자리를 얻었지만 소중한 가족을 잃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족이 가족한테 칼을 겨누는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 앞서 그 원경 그쵸, 가족을 원경왕후도 참 씁쓸한 가족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원경왕후의 며느리거든요, 소원왕후가. 그 세종의 그 부인이니까, 그쵸. 그 세종의 어머니가 원경왕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되게 웃긴 게 시어머니도 굉장히 힘든 풍파를 거쳤던 상황이었는데 우리 소원왕후도 못지않은, 시어머니와 또 못지않은 그런 상황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뭐 대물림이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가슴이 아픈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부모를 그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찢어지겠어요. 가족들도 다 노비로 전락해버리고 아버지는 사야까지 받은 상황에서. 근데 소원왕후가 굉장히 대단한 게 자기 자리도 온전치 않았어요. 자기 자리도 온전치 않았고 부모도 잃고, 맞아, 그 시대 왕후는 정말 말만 왕후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님처럼. 이름만 좋아. 이름만 좋고 옷만 정말 이렇게 빤지르르한 옷 입고 사람같이 사실 살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그 상황에서도 소원왕후는 그 감정에 대한 것을 티를 일절 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여자들이 독한 이유가 선조 때부터, 그죠? 우리 역사에 거슬러 올라가도 여성 인물들이 굉장히 독하지 않았나. 이게 진짜 웬만한 도끼 아니면 이런 것을 다 승화해낼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 아픔을 거치고 있었으면서도 감정을 비춰내지 않았대요. 드러내지를 않았대요. 그러면서 또 시아버지죠, 태종을 원망하거나 또는 세종대왕 그 남편이죠, 남편에게 눈물로 매달리거나 하는 그런 처지를 비관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현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누가 어딨어, 가족이 어딨어, 그죠? 내 가족을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인 아버지를 목숨을 빼앗고 그 가족 모두에 대한 안위를 위험하게 만든 사람인데 가족이 어딨겠어요, 그죠? 정말 피바람 부는 상황이었을 법도 한데 우리 소원왕후는 그러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원망도 거기에 대한 비관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일들만을 해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또 저는 좀 우리 컵퀸의 면모를 조금 보자면, 그 컵퀸이 뚜껑이 닫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뚜껑이 닫혀 있어서 이게 또 내면이나 직관 이런 것들, 자신의 감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의미를 하기도 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뚜껑이 닫힌 컵 모양처럼 가슴 무너지는 이제 슬픔이나 내면을 거대한 진짜 인내로 꾹꾹 눌러 담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명부의 수장으로서 조금의 흐트러짐도 진짜 없이 아침 문안 올리고, 그 상황에 정말 대단하죠. 그 상황에 우리 대찌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바로 니 죽고 내 죽고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문안을 다 올리고 묵묵하게 그 궁궐안 살림들을 다 돌봤대요. 그리고 정말 단단하고 의연하게 행동을 해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태종이 감동을 했다고 해요. 그 정도면 감동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 태종이 감동을 해서 결국 패비 논의를, 우리 소원왕후를 이제 패비한다 이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 논의를 철회하고 소원왕후는 이제 진정으로 이제 자신이 묵묵히 해왔던 것들로 인해서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품을 만한 그릇이라고 감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그렇게 해놓고 감탄을 하면 그죠? 뭘 할까요? 사람 목숨 다 앗아가 놓고 이런 거 보면 조금 역사가 좀 마음이 쓰리쓰리합니다. 그러고 또 우리 소원왕후가 또 대단한 게, 세종대왕, 우리 존경하는 세종대왕
옆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원왕후가 내면의 이제 감정을 완벽하게 다스림에 있어서 궁궐도 안정시켰고, 이제 또 세종대왕은 친정 가문을 죽인 아버지에 대한 그 부채감, 그리고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오직 우리 백성들이죠. 백성들을 위한 정치에 전념할 수 있었는데, 이게 소원왕후가 이런 내조가 없었다면, 묵묵히 지켜내주고 자리해주는 이런 내조가 없었다면 세종대왕도 이것에 대한 우리가 기억하는 세종대왕의 업적들이 지금처럼 달성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답니다. 역시 그 대단한 인물, 그러니까 본인들의 능력과 재능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오르고 지킬 수 있었겠지만, 그 뒤에 사실 따르는 희생과 그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 또 그 자리를 보존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물들이 확실히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배우 한 분, 뭐 가수 한 명, 이런 사람들이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정말 써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과 같은 환경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소원왕후는 조선 왕조 역사상 이제 가장 많은 자녀를 배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수적으로는요, 가장 많은 그 자녀를 배출한 거는 이제 시어머니인 원경왕후예요. 원경왕후가 총 12명의 자녀를 두었었는데, 이제 사남 사녀가 이제 성장을 했고, 나머지 4자녀는 일찍이 떠나보내서 이제 팔남매를 키워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소원왕후는 이제 팔남이녀를 낳고 키웠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그 자녀를 두었다라고 인식이 되었는 게, 그 왕실에 이제 단단한 뿌리를 내린 거죠. 자녀들을 이렇게 그 출산을 하고 키워오면서. 근데 이제 장차 문종이 되는 이제 그 세자였죠. 문종, 우리 그 단종의 아버지, 그 문종과 또 수양대군, 그 세조, 기억하시겠죠? 죽어서도 욕먹는 왕, 세조, 그리고 안평대군 등 그 조선의 학문과 정치를 이끈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탄생하고 이제 지켜왔다는, 그러니까 모든 왕비 중에 대군을 가장 많이 무사히 키운 왕으로 기억이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때 시대 때는 그 어린 아가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가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큰 성인이어도 병에 대한 것이 지금처럼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선조들이 내려준 이런 지혜로운 그 의술 때문에 이렇게 의학이 발달이 된 것도 맞지만, 그 지금처럼 이제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의 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목숨을 조금 잃는 상황들이 좀 많았죠. 근데 이게 비단 우리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궁에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도 그런 것은 이제 지나칠 수 없었죠. 그래서 목숨을 잃어가는 자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원경왕후도 4자녀를 잃었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모성으로 이제 품어 키워낸 인물이 또 우리 소원왕후인데, 그 세종대왕이 그 승하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도 했대요. 그 나의 지극한 치세는 모두 왕후의 내조 덕분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할 만큼 우리 소원왕후가 조선에서 가장 위대한 군주를 만들어낸 숨은 바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 피를 깎는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이제 내조하고 왕실을 다듬고 지켜내 왔다는 게,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잘 키워 왔다는 게 정말 굉장한 모습과 굉장한 그 어머니의 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사실 그런 그게 아니었다면, 그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보통 엄마 마음으로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역사, 정말 슬픈 게 우리 역사라고 공부를 해보면 되게 멋진 역사들도 많은데,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피바람 불고 억울한 상황이 놓여있는 역사들이 많아서 좀 공부를 할 때마다 좀 씁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 카드 짧게 우리 소원왕후도 짧게 알아봤지만, 짧은 이야기만으로도 소원왕후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그 인내하는 힘이 얼마나 큰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컵킨 카드와 이제 또 우리 소원왕후의 교차점을 제가 또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닫힌 컵 도상이죠. 닫힌 컵의 도상과 우리 가문의 비극을 삼킨 우리 소원왕후의 인내를 저는 엮어봤답니다. 컵킨이 들고 있는 컵은 유일하게 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어요. 이는 내면을 볼 수도 없죠. 컵 안을 볼 수도 없고, 그것을 바로 알아낼 수도 없고, 그런 것에 이제 비밀이,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비밀스럽다라는 것도 함께 하지만, 그것은 결국 이 내면의 격렬한 슬픔이나 파괴적인 감정을 밖으로 쏟아내서 세상과 이제 충돌하는 거죠. 불화하는 대신 자신의 인내로 그 깊이를 정제해서 다스리는 것을 저는 의미하는 것을 우리 소원왕후와 빗대어 봤는데요. 소원왕후가 겪은 가족사,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노비가 된 비극을 겪었잖아요, 우리 소원왕후가. 근데 그 비극 앞에서도 폭발을 하거나 그 세종대왕에게 살려내라 어쩌라 이런 원망이나 그런 그 비통함을 토로하기보다, 또 태종을 원망하기보다 무너지지 않는 그 인내와 단단함, 그러니까 원망의 말을 삼키고 왕비로서 본인이 해야 될 책임을 다했던 그 의연함, 그게 저는 이 닫힌 컵이 가진 감정적인 절제와 내면의 깊이의 정수를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저는 엮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왕자에 있는, 여기 보시면은 아기 천사들이 보여요. 여기, 그쵸? 석자에 여기 아기 천사들 보이죠? 아기 천사가 보이는데, 여기도 천사, 컵에도 천사가 있죠. 이것처럼 컵킨에 이제 왕자를 이렇게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사랑스러움, 그리고 사랑스럽죠, 순수함, 아이를 뜻하는 사랑과 순수함, 아이를 뜻하는 이제 아기 천사, 푸토들이 전면에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푸토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어로 어린아이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타로의 그 네 여왕, 네 수트죠. 네 수트 중 왕자의 이토록 아이의 형상이 도배되어 있는 카드는 오직 이 컵킨 카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카드들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고, 우리가 또 윤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바로바로 확인이 되실 텐데, 요런 도상을 가지고 있는
컵퀸은 우리 컵퀸, 이제 모성애의 극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소원왕후로 엮어봤을 때는, 소원왕후는 그 조선 역대 왕비 중 그 성인으로 장성한 아들들, 즉 대군이 가장 많이 대군을 가장 많이 낳아서 키워낸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특히나 잘 키워온 것도 성장시킨 것도 성장시킨 거였는데, 특히 자녀들이 조선 최고의 수준 학자로 그리고 정치가로 길러내면서 훗날 우리 조선 왕실 아동교육의 모태가 된 소학의 가치를 몸소 정착시킨 행보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보와 지금 이렇게 아이에 대한 모성을 우리 컵킨이 보여주는 이 왕자에 가득 차 있는 아기천사 도상과 의미들이 저는 잘 맞닿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엮어볼 수 있었고요. 또 물 위에 떠 있는 우리 발, 여기 보시면 땅에 발이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 위에 발이 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소원왕후와 제가 이어봤을 때 지혜로움으로 엮어봤습니다. 다른 여왕들은 단단한 흙이나 돌을 밟고 있어요. 근데 우리 컵키는 그것들, 지금 앞서 말한 것들에 이제 발을 이제 대지에 딛지 않고, 여기 보이면은 바다에 떠 있는, 여기 해변가에 떠 있는 조개 껍데기와 이제 발판, 그 수면 위에 살짝 발을 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요동치는 감정이죠. 그 바다, 물 자체가 감정을 뜻한다라고 했잖아요, 타로에서는. 그래서 감정에 휩쓸리거나 빠지지 않는 것, 그 위에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뜻하는데, 이것을 우리 소원왕후로 비춰봤을 때, 소원왕후가 다스리는 이제 궁궐, 내명부죠. 이제 안 사람들이 그 안을 이렇게 다스리고 또 그것에 대한 그 위계 질서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소원왕후가 궁궐 내부 내명부를 다스리는 것은 이제 시어머니의 강한 기질, 후궁들의 암투, 이게 정말 쉽지 않았겠죠. 그 암투든 감정의 풍파가 정말 끊이지 않는 거친 전쟁터, 소리 없는 전쟁터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되게 신기했던 건, 정말 대단하다고 제가 또 느꼈던 건, 실록에는 우리 그 소원왕후가 단 한 번도 질투나게 투기하지 않고 모든 후궁과 노비들을 자비로 공평하게 대우했대요. 대단하죠. 그런 그 소리 없는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통 아니었겠어요. 특히 여자들의 싸움, 신경전 말 못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자리인데, 자리들이 정말 대단한 자리들인데, 그럼에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궁궐에 단 한 차례의 잡음도 내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얼마나 거칠어요. 남자들 싸움만 싸움이 아니고 그 남자들 전쟁만 전쟁이 아닌 것처럼 여자들의 신경전, 이게 그 질투, 이런 게 보통이 아닌데, 그 사이에서 정말 꿋꿋하게 자신의 할 일만 하고 그 누구에게도 투기하기보다 오히려 자비를 베풀었죠.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 타인에 대한 미움이라든지 그런 시기들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던 정말 대단한 인물 같습니다. 왜냐면 왜 자꾸 제가 그 컵킨이 소원왕후가 대단하다고 하냐면, 솔직히 그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거나 한다면은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하고 표출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조금 위로는 되잖아. 위안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속으로 승화시키면서 정화한다는, 정제한다라는 게 이게 해보지 않으면 사실 보통 힘든 게 아니란 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무거운 책임감과 그 중압감이 드는 자리에서도 정말 그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았던 분이고 우리 시아버지도 만만치 않았던 분인데 그 외의 인물들도 정말 시끌시끌한 인물들 속에서도 어, 본인의 자리에서 본인이 할 일만 묵묵히 해왔다라는 것이 정말 제 그걸로는 따봉인 것 같아요. 엄청난 내공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렇게 위대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 세종대왕까지도 돌아가실 때 우리 소원왕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셨잖아요. 자기의 그 지극한 치세는 이제 왕후의 내조 덕분이었다라는 게 정말 그 정도의 말이면은 엄청난 칭찬이었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그 박수를 받아야 마땅한 인물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교차점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 그 컵퀸 소원 왕후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엮어 볼 수 있었답니다. 자, 그 밀려드는 파도 앞이죠. 이 왕자가 잔잔한 물결이지만 일단 강이나 조그만한 웅덩이가 아니라 그 바다 앞이에요. 바다 앞에 왕자의 자리를 하고 내면의 깊은 슬픔과 깊은 감정을 온전히 담아내 닫힌 컵을 바라보는 우리 자비로운 컵퀸이죠. 컵퀸. 그리고 가문이 도룡나는 진짜 피눈물의 역사 속에서 원망의 칼을 빼드는 대신 묵묵한 인내와 자비로 성군 세종의 든든한 바다가 되어주었던 우리 조선 최고의 국무 소원 왕후 심씨. 오늘 우리는 이 카드, 우리 컵퀸의 카드를 알아보고 또 소원 왕후의 삶을 잠깐 엿볼 수 있었는데요. 그 우리 삶 역시 타로 카드에 확실히 고스란히 빗대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의 위대한 비밀을 다시 한번 마주하는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를 뭐 알아가서 또 뭐 카드를 알아가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예나 지금이나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나 삶은 그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지 때에 따라서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는 다 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그 역사에서나 보는 듯한 그런 비극적이고 정말 참담한 일들이 지금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가는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있고 그냥 평준화되어가는 삶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다 마주하고 지내는 시간 속에 하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명확하게 없지만 그 어떤 태도를 취하고 내 삶을 바라봐야 하는지는 결국 우리가 알아내고 또 그 삶의 이정표대로 찾아가야 하는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이 메시지가 한 번쯤은 또 전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삶도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죠. 억울함도 있고 가슴 찢는 슬픔도 있고 그런 일들이 정말 사정없이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산 넘어 산이라고 할 만큼 숨 돌릴 틈 없이 이렇게 밀려들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슬픔이나 감정에 휩쓸려서 그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날카롭게 비수를 누구를 원망하는지 또 어디에 비수를 꽂는지 모를 그런 것들을 쏟아내는 대신 우리 오늘 마주하고 공부했던 컵킨의 그 내면의 감정이 단단하게 정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지혜로운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 원경왕후도 원경왕후였지만 원경왕후는 제가 이 카드를 만들면서 굉장히 좋아한 카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소원왕후는 제가 좋아하는 수트의 카드 주인공이기도 했지만 그 원경왕후처럼 그 파워 넘치는 에너지를 뿜어내는 인물이 아니고 진짜 고스란히 축적하는 인물이잖아요. 원경왕후와 비교해봤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저의 개인적인 입장과 대입해 보면서 공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살면서 굉장히 순탄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살아내지는 않았다 보니까 순간순간 진짜 그 원망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눈이 사고죠. 생각하는 사고도 그렇고 시야를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거는 내가 마주해야 되고 내가 감내해야 된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때에 그 원망도 사그라드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무조건 참아라 이게 아니라 참다 보면 결국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또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참다가 결국 혼자 이렇게 풀어내지 못해서 터졌던 경우가 있긴 했었는데 결국 그러면 그 폭발이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주변에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폭발해 갈 때까지 참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더 지혜롭게 순화시키고 정화할 수 있는지를 나를 더 잘 알아가는 것이 그리고 잘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소원왕후의 이 지혜가 우리에게 조금 더 공부될 수 있는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에서 많은 것을 일깨워주는 카드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을 해본답니다. 나 자신을 살다 보면은 무너뜨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쵸? 근데 결국 그것은 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앞서 말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나만 나를 살릴 수 있어요. 나만 나를 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바꾸고 그렇게 키워나가는 힘을 조금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세상에 삿대질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을 마주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힘이 센 지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카드를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지막쯤에 한 번씩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가 잘 전달되고 감정이 잘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들이 이어지다 보면 또 여러분들과 제가 또
연결되는 그런 고리가 하나씩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주저리 같지만 몇 마디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본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컵킨이 보여주는 자비, 그리고 그 섬세한 마음, 그런 친절함,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그런 것들처럼 이제 주변을 향해서 조금 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의연하게 발을 디뎌서 여러분들 삶을 조금 더 소중하고 위대하게 다스려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컵킨의 카드, 그리고 소원왕후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물의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감정에 결국 휩쓸리지 않는 그 냉철함과 또 직관이 함께하는 권위로 이제 제국을 호령하는 물의 군주죠. 곧 컵 카드의 이제 마지막 정점인 컵킹 카드로 여러분들을 다시 돌아와 만날 거고, 또 우리 컵킹과 함께 이어지는 우리 1월 묘담의 인물은 어떤 인물일지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그 코트 카드는 한 수트별로 내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화수목금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다음 주는 아마 월화수목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금요일은 제가 카드 지금 그 감리를 가야 되는 일정이 잡혀서 책자 진행은 지금 잘 되었고, 이제 카드 마지막 감리가 남아 있어서 이제 감리를 가야 하기에 다음 주는 월화수목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 부분 스토리에도 한번 남길 텐데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또 꼭 지나칠까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컵 퀸 카드 공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부산은 비가 왔다 말다 해서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고, 비가 차라리 시원하게 내리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이게 사람 놀리는 것처럼 미스트 같이 뿌려대서 굉장히 불편하네요. 여러분들 있는 곳은 또 오늘 날씨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하루하루 건강하게 재미지게 그렇게 지내자고요. 자, 그럼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인사를 드리고 내일 10시 반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밤도 편안하게 달달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